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5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가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남편도 잘난 거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결혼해줬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혼 단대했다는 이유로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손주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명절에도 안 오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빈손에 차가운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그 모습. 오빠,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 첫 만남에 집 평수부터 물어보던 그 여자.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이선화입니다. 남편이랑 평생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들, 딸 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그렇게 정성 다해 키운 아들이 35이 됐습니다.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여자 만난다는 소리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결혼이냐고 물었더니 이미 여자 데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급히 말했죠. 여보, 준혁이가 결혼한대요. 갑자기. 남편도 황당해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내내 불안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이틀 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 처음 인사 올 때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오잖아요. 근데 완전 빈손이더라고요. 손에 든 거라곤 명품 가방 하나. 그것도 새 걸로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차갑던지. 고개만 까딱하고는 바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주방, 방 순서로 쭉 훑어보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감정가라도 된 것처럼 집값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쪽은 윤지연이라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야. 아들은 들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일단 앉으라고 했죠. 차 대접하려고 주방에 가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여기서 자랐어. 집 괜찮네. 평수가 어떻게 돼? 며느리 될 사람이 첫 만남에 집 평수를 묻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차를 내오면서 물었어요. 지연 씨는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요? 아, 저희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아빠는 안 계시고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물어보려는데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제 입을 막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직장은 어디 다녀요? 지금은 안 다니고 있어요. 전에 다니던 데서 그만뒀어요. 직장도 없다고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도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들은 계속 변명했죠. 지연이는 곧 새 직장 구할 거야. 지금은 잠깐 쉬는 거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화가 전혀 안 통했어요.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표정은 시종일관 무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 될 여자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오빠, 나 약속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아. 첫인사 자리에서 30분 만에 간다고요? 남편이랑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을 마주 앉혔습니다. 준혁아, 그 친구랑 얼마나 만났어? 2달 됐어. 2달, 겨우 2달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신중해야 해. 2달은 너무 짧지 않니? 아빠, 요즘은 다 이래요. 감이 오면 바로 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직장은 왜 그만뒀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엄마, 그냥 회사가 안 맞아서 그런 거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요즘 같은 때 직장을 쉽게 그만둔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더 캐물었어요. 혹시 빚 같은 건 없지? 순간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알았어요. 뭔가 있구나. 아빠, 그게 카드값이 좀 밀렸대요. 많은 건 아니고. 카드 빚이 있다고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직장도 없고 빚도 있는 여자랑 2달 만에 결혼을 하겠다니.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돼. 이 결혼은 반대다. 아빠! 준혁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야. 너무 서두르지 마라. 최소한 1년은 더 만나보고 결정해. 아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커졌어요. 아빠, 엄마는 왜 그래요? 제가 좋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지연 씨 첫인상도 그렇고 상황도 좀 이상하잖아. 첫인상이 뭐가 이상해요? 엄마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말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전 할 거예요. 이미 마음 정했어요. 준혁아, 그리고요,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폭탄을 던졌습니다. 지연이 임신했어요. 이미 아이가 생겼다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임신 3주째예요. 그래서 결혼 서두르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엔 남편이랑 저만 남았어요.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걸 어떡하지?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그 며느리 될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그 계산적인 표정도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당신, 잠이 와요? 안 와. 계속 생각하게 돼. 저도요. 불안해 죽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임신까지 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이한테 죄 짓게 할 순 없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절대 순탄치 않겠어. 그게 정말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거의 안 먹고요. 남편이랑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막을 순 없잖아요. 그날 오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엄마, 결혼식 11월 15일이야. 강남 웨딩홀 오후 2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의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보만 한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들을 거실로 불러서 물었어요. 왜 부모한테 상의도 없이 날짜부터 잡았냐고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거잖아요. 그냥 날짜 잡았어요. 남편이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를 사람 부모도 아직 못 만나봤대요.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사돈끼리 얼굴도 안 보다니 말이 됩니까? 남편은 결혼식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부모가 아들 결혼식에 안 갔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을 게 뻔했어요. 딸한테도 전화해서 의논했더니 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체면상이라도 가야 한다고요. 결국 우리 부부는 마지못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신우이한테도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신우이도 황당해하면서도 결혼식엔 오겠다고 했죠. 이틀 뒤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부 엄마, 그러니까 사돈이었습니다.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어요. 사돈, 우리 애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나요? 갑자기 따지는 투로 나오더라고요. 결혼 반대한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우리 애가 뭐가 못마땅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반대한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둘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사돈이 대뜸 소리쳤습니다. 대개 아들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반대하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 보고 잘난 것도 없다고 했나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참으려고 했어요. 부모니까요. 그랬더니 사돈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딸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차피 할 결혼인데 꽉 막히게 굴지 말라고. 결혼식에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찰칵.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통화 내용을 말했더니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안 가면 동네에서 욕먹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습니다. 체면상이라도 가자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곧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결혼 준비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딸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얼굴 보러 왔다면서요.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상하셨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푹 꺼지고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결혼식만 잘 치르면 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결혼식만 치르면 끝일까요?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메스꺼웠어요. 긴장 때문인지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가보니 며느리가 화장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예뻤습니다. 예쁘네. 인사했더니 거울만 보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요. 옆에 있던 신부 엄마도 우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식이 진행되는 내내 우리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만 화려하게 소개됐고 시댁은 구석에 숨어있는 존재였어요. 주례 선생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가슴만 답답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소리쳤어요. 신부 가족분들 먼저 나와주세요. 신부 쪽 가족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한 15분 넘게 찍더라고요. 온갖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웃고 떠들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구석에서 기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신랑 가족분들. 짧았습니다. 5분도 안 걸렸어요. 몇 장 찍더니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며느리는 웃지 않았어요. 의무적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이 다 끝나고 며느리가 간단하게 인사를 왔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도 아니었어요. 고개만 까딱하고는 금방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신혼여행은 제가 임신 중이라 친정엄마랑 같이 가려고요. 신혼여행을 친정엄마랑 간다고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식장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핸들을 쳤습니다. 이게 결혼식이야?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왔는지, 새집은 잘 구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3번이나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문자만 달랑 왔습니다. 바빠서 나중에 연락한다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올 줄 알았죠. 차례상을 정성껏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오전 내내 문 쪽만 쳐다봤어요.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명절인데 왜 안 와? 아빠, 오늘 지연이네 집 하기로 했어요. 뭐? 명절에 시댁을 안 오고 처갓집을 가? 지연이가 임신 중이라 친정 엄마 보고 싶대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차례상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아들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그날 왔는데 우리 얼굴 보더니 다 알았나 봅니다. 오빠 안 왔냐고 물었어요.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계정에 갓난 아기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손주가 태어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연락도 없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 얼굴을 SNS로 처음 본 거예요.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도 충격받았습니다.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며느리가 받았어요. 지연아, 나 어머니야. 아기 낳았다며? 왜 연락 안 했어? 바빴어요. 연락할 시간 없었어요. 바빴다고요? 손주 낳고 시댁에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고요? 지연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니? 우리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결혼할 때 반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불편했어요.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 어머님네랑은 거리 두고 지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댁이랑 거리를 두겠다는 건가요? 지연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제 속마음이에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며느리가 시댁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 지금 우리 보고 오지 말라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는데 제가 말렸어요. 가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부터 아들네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안 됐습니다. SNS로만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돌잔치 사진도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차례상만 차렸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들 잘 지내냐고, 손주는 예쁘냐고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동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가 시댁을 안 온대요. 명절에도 얼굴 안 비친대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기 싫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장 보러 갔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이 반갑게 인사하더니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화 씨. 며느리가 이 근처 산다며. 자주 보겠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우리 동네 근처에 산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쳤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 근처에 살면서도 한 번도 안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이 근처에 산대요. 뭐, 남편도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살면서도 소식 한 번 없었던 겁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한 숟가락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그 차가운 눈빛, 결혼식장에서의 무시, 전화로 거리를 두댔다던 그 냉정한 목소리. 모든 게 생생했어요. 다음 날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슈퍼 앞에서 또 다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선아 씨, 손주 예쁘게 컸더라. 어제 마트에서 봤는데 정말 똘똘하게 생겼던데.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손주를 보는데 정작 할머니인 쟤는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컸나 보네요. 겨우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집까지 오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동네 사람들이 다 손주 봤대요. 우린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남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결혼을 반대한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영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딸한테 그동안의 일을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근처에 사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손주 봤다는 것도요. 엄마, 오빠가 너무 심하네요.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괜히 남매 사이만 나빠질까봐. 엄마,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참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이 근처 어딘가에 손주가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 때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당하며 살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거든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아들을 봤어요. 우리 부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아들은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5년 만에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궁금하긴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그래서 온 거구나. 무슨 일인데? 우리 집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해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보증금 받아서 다른 데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돈이 좀 모자라요. 결국 돈 얘기였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는데?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이라고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5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필요하니까 오는 거야? 아빠, 죄송해요. 그래도 급해서.
급하면 다야? 우리가 ATM이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내 마누라는 뭐래? 지연이는 알고 온 거야? 지연이가 보냈어요. 엄마한테 부탁하면 도와주실 거라고. 며느리가 보냈다고요. 그동안 시댁 발기 끊어놓고는 돈 필요하니까 남편을 보낸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혁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야?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 그런데 돈 필요하니까 찾아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급해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빠, 넌 이제 우리 아들 아니야? 내가 먼저 선택한 거잖아. 부모 없이 살겠다고 한 게 너잖아. 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입술을 떨면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혁아,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이제 부모라고 부르지 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나간 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저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지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5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돈 때문에 찾아온 아들을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초라하게 돌아서던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이제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누군가 계속 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5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부터 차갑더라고요. 화장을 진하게 했는데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들어가도 돼요? 거절할 틈도 없이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나와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한테 들었어요. 도와주실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안 된다고 했어. 왜요?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말 조심해.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면 도와달라는 게 말이 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락 안 한 건 서로였잖아요. 어머님네도 우리한테 연락 안 하셨잖아요. 뭐,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남편이 어머님네한테 기대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돈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지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전세 계약서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어머님의 집 좀 담보로 잡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주시든지 하세요. 뭐? 집을 담보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미리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라고 지금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우리 결혼할 때부터 반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세요? 그래서 안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돈 필요하니까 와줬잖아요. 이 정도면 양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 내가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네도 늙으면 우리한테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재산은 우리 거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남편도 잘난 거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결혼해줬잖아요.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며느리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나가라고요? 좋아요. 근데 어머님 명심하세요. 나중에 외롭게 늙어서 우리한테 매달리지 마세요. 그때는 저도 모른 척할 거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가 나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 재산을 노리는 속셈, 막말을 쏟아내던 모습.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왔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영아,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 절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한 푼도 주시면 안 돼요.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랑 오래 얘기했습니다. 우리 재산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런 아들과 며느리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다녀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났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라던 그 말, 늙어서 매달리지 말라던 그 냉정한 목소리.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까요? 남편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거실로 나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해야겠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저런 놈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어. 차라리 다 정리해버리는 게 나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이 바로 달려왔어요. 우리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왜 그래요?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대답 대신 며느리가 했던 말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딸은 듣다가 울컥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재산이 어차피 자기들 거라고? 그랬어. 그리고 늙어서 매달리지 말래?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오빠 생각하지 마세요. 나영아, 오빠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 여자 선택하고 부모님 버린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사세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랑 살아요. 우리 셋이서 살자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딸이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이제 그만 힘들어하세요.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 정리하세요. 오빠한테는 한 푼도 안 가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무사 아는 분 있어요. 내일 같이 가요. 딸은 행동이 빨랐습니다. 다음 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딸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을 따님께 증여하시면 됩니다. 아드님 명의로는 아무것도 안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서두르셔야 해요.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집 명의를 딸한테 넘겼어요.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일주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우리 거라던 그 말, 그 차가운 눈빛. 그러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다고요. 딸이 서류를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안 해요. 이게 맞아요. 그래. 우리 잘한 거야. 남편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어딘가 후련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딸이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반찬을 계속 올려줬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아빠도요. 고맙다, 나영아.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딸이 있구나. 진짜 자식은 딸이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무슨 시작이요? 우리 인생, 우리끼리 사는 인생.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우리끼리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딸이랑 함께요.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밝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날씨도 좋네. 그러게요. 산책이나 갈까요?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온한 날들이었어요. 딸이 자주 들러서 밥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오랜만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사흘 있다 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요.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아들은 뒤에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님, 생각 좀 해보셨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생각 안 했어. 도와줄 수 없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넘기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거 될 거잖아요. 미리 하는 게 낫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급해. 이번 달 안에 집 구해야 해. 5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집을 넘기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봉투가 있었어요. 딸이 정리해준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거실로 돌아와서 며느리 앞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며느리가 봉투를 받아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 장씩 넘기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몰라. 집 명의 다 정리했어. 내 남편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 필요하면 찾아오는 게 공평해.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지연아, 우리한테 재산 달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봤어야지. 부모 무시하고 살면서 재산은 받으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며느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럴 수가. 우리는 어떡하라고? 제 가슴도 아팠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아, 내가 선택한 거야. 결혼 반대했을 때 우리 말 들었어야지. 며느리 말만 듣고 부모 버렸잖아. 이제 와서 뭘 봐라. 며느리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비열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비열한 건 누군데?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늙어서 매달리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고?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 다시는 오지 마라. 아들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러면 우리 정말 어떡해? 내가 알아서 해. 5년 동안 부모 없이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근데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실은 몰라요. 우리는 절대 다시 안 와요. 그래, 오지 마. 우리도 안 찾아갈 테니까.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는 서류만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천천히 주웠습니다. 저도 함께 주웠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잘한 거지?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야죠. 근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잘한 걸까요? 그래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딸이 제안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딸이 살던 분당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살자는 거였습니다. 한 달 뒤에 이사를 했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딸 사위도 우릴 잘 챙겨줬고 손주들도 예뻤어요. 진짜 손주였습니다. 매일 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요. 이사 가고 2달쯤 지났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대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버텨서요. 친구 집에 얹혀 살고 며느리는 알바 나갔다더라고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접자득이지. 저도 후회는 안 됐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남편이랑 공원을 산책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5개월 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보증금도 못 받고 제발 도와주세요.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기억나? 늙어서 매달리지 말라고 했지. 나도 똑같이 말할게. 이제 와서 매달리지 마. 어머님,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라고 했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 결혼 반대한 건 이유가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딸이 말했습니다. 아들네가 시골로 내려갔대요. 며느리 친정 근처로요. 작은 집 얻어서 근근히 산다더라고요. 엄마, 오빠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불쌍하지 않아.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딸내 마당에서 손주들이랑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재산만 노렸던 거예요. 만약 그때 흔들렸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딸 사위가 고기를 구워줬고 남편은 막내 손주를 무릎에 앉혀서 밥을 먹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돈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우리 후회 없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 됐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행복했어요. 품격 있는 복수였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는 끝까지 연락했습니다. 근데 받지 않았어요. 아들도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어요.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봄이 왔습니다. 딸내 마당에 꽃이 폈어요. 남편이랑 저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딱 맞는 시기였죠. 이제 우리는 자유로웠어요.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결혼을 반대했던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며느리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딸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요.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게 가장 큰 복수였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